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 톡톡 이나연입니다. 건선은 온몸에 붉은 반점과 하얀 각진이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피부염으로 재발 가능성이 높아서 방치하기 쉬운데요. 특히 요즘같이 건조한 가을 날씨에는 증상이 악화되기 쉬워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치료가 쉽지 않은 건선, 한의학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건선의 한의학적 치료 방법과 그 원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로 이 시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피부병에 대한 얘기인데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피부병은 언제나 쉬운 병이 아닙니다. 이 피부병을 치료하다 보면 정말 그 원인이 다양하게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증상을 임시로 가라앉히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오늘 그 중에서는 건선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건선, 마를 건자입니다. 마른 피부다. 그러니까 피부가 붉어지면서 이 피부가 붉어진다는 게 뭐냐면 열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열을 받는다. 붉어지면서 하얀 각질이 일어나요. 열을 받으면 진액이 메말르니까 피부가 건조해지고 건조해지다 못해서 닦지가 않거나 일어나거나 이렇게 해서 각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얀 각질이. 그 다음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특징이 어떻겠어요? 가려운 게 있죠. 몹시 가려워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가렵지 않은 건선도 간혹 보입니다.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 각질이 떨어지면서 피부가 붉어지고 그다음에 가렵고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건선 말고도 또 많아요. 그러나 여기 보면 피부 보면은 이렇게 빨갛게 되면서 이제 요 주변에 하얗게 이렇게 각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건선입니다. 이 건선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활을 잘못하고 있다. 생활을 잘못하면서 외기의 온도도 자꾸 변화가 굉장히 심해요. 태풍 같은 것도 굉장히 심하게 오고 너무 덥기도 하고 또 비가 그냥 억수같이 쏟아지기도 하고 이러한 위기의 변화도 굉장히 심하고 그러면서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피부 질환 그 중에서도 이 건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치료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강의를 들어보면 건선이 이런 원리로 됐고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겠고 이렇게 치료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건선이 잘 생기는 부위는 뭐 전신에 다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잘 생기는 부위가 있습니다. 팔 뒤꿈치. 이 팔꿈치는요 왜 생기느냐면요 사지 팔다리를 흔들어요. 뭐를 해치는 거예요? 공기를 해치는 거예요. 공기 속에는 더위도 있고 추위도 있고 습한 것도 있고 이러한 외기라고 그러죠. 이거를 외기를 사람을 보호하려고 몸통에는 오장육부가 있거든요. 이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려고 팔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기에 적응을 못하고 내가 지면은 바로 건선이 오는데 팔꿈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무릎도 마찬가지예요. 팔다리니까요. 그 다음에 엉덩이는
이 엉덩이는 깊은 곳입니다. 인체 중에서 가장 깊은 곳에 해당됩니다. 물론 다리 쪽은 더 깊지만 엉덩이가 비교적 깊은 곳에 속하는 거예요. 엉덩이는 음혈을 저장하는 탱크입니다. 근데 그 탱크에 물이 모자르면 건조해지죠. 그렇게 되면 수포가 생기거나 갈라지거나 뻘겋게 되거나 인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에 많이 생기고요. 두피는요, 머리는 물론 팔이 더 위가 있습니다만 머리는 비교적 윗부분에 있죠. 엉덩이, 가슴, 배꼽보다 위에 있잖아요. 엉덩이보다 위에 있는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 열이잖아요. 또 바람에 많이 손상되잖아요. 밑에보다 바람이 위가 많이 불잖아요. 그래서 열, 화열, 스트레스 또는 풍열 또는 위열 이렇게 열자가 붙습니다. 이는 열에 의해서 진액을 말리니까 건조해지고 그러다 보면 인설이 생기고 피부가 가렵고 건조해지니까 빨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에 많이 생깁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이게 등에 있잖아요. 이 등 부위는 두 가지 원인입니다. 하나는 스트레스입니다. 여성이 등살 바르다 그러죠. 등이 아파요. 뼈골이. 근데 등이 아파. 이거는 우울해서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등이 가렵고 이렇게 뻘겋게 되는 것은 첫째가 스트레스입니다. 둘째는 이거는 여성보다 남성이 많겠죠. 이 등골로 진액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남성이 뼈골 빠지게 일을 하면 등살이 바르다 그래요. 또 뼈골 빠지게 성생활을 하면 등이 아프다 그래요.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등이 아프다 그래요. 그러면 진액이 고갈돼요. 그러면 등에 각질이 생기고 뻘겋게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술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술이 또 열독인데요. 술을 너무 많이 드는 사람 보면 등 가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등도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손바닥이에요. 자, 손은 이렇게 어디가 제일 높아요? 손이 제일 높잖아요. 열이 위로 올라가죠?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건선도 이 손바닥 이쪽으로 손가락 쪽으로 오는 거는 다 이런 주부습진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다 보면은 스트레스에서 제일 많이 와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소화가 안 되겠죠.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돼요. 가슴도 답답해질 수 있고요. 그런데 건선이 손바닥에 생깁니다. 또는 습진이 생기기도 하고요. 주부습진 같은 거, 여성의 주부습진은 신경성 소화불량에서 많이 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화병이죠. 화병에 의한 소화 장애에서 와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아기가 체했는지 감기인지 모를 때 손바닥이 뜨거우냐, 손등이 뜨거우냐 구별해서 손바닥이 뜨거우면 체인 거요. 손등이 뜨거우면 감기요.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손바닥에 이렇게 건선이 왔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신경성 소화불량에서 온 것이다.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도 의사 할 수 있어요. 이 얘기만 들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경우가 많으냐, 손바닥 이런 경우가 많으냐, 배꼽애가 크고 가슴이 크고 엉덩이가 크고 볼이 통통하고 입이 두툼하고 눈딱부리가 부툼하고 이런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 근데 욕심이 먹는 욕심도 많고 재물에 대한 욕심도 많고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예.
내가 이만큼 이루었는데 그게 만족이 안 돼서 또 욕심을 부려. 한도 끝도 없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부습진이 잘 와요. 그런 사람들이 건선이 잘 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잘 먹어요 또. 그러니까 어때요? 손바닥에 건선이 생길 수밖에 없죠. 무좀도 와요. 무좀도. 무좀이라고 그래요. 모르면 무좀이지 뭐. 무좀이랑 똑같아. 그러나 왜 이게 왔느냐가 중요하죠. 스트레스, 신경성 소화불량에 의해서 손바닥에 건선이 잘 생긴다. 병명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지금 얘기한 대로 뭐 습진이든지 뭐든지 다 똑같아. 알았죠? 예.